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연중 고점을 다시 썼지만 1800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17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소비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다는 점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스피는 179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는 등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수는 탄력을 조금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 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의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출발하자마자 연고점을 다시 쓰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800포인트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현재 6포인트 하락한 17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96포인트로 상승 출발하자마자 1797포인트, 장중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10시 구간 이후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오늘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78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0.3% 약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로 나왔습니다. 12거래일 만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654억 원 매도하고 있고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현재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주가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50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기회는 오늘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582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아슬아슬하게 480포인트를 지지하다가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0.4포인트 하락한 4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82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483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 이후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16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4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여기 외국인도 5억 원 소폭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닷새 만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0.30전 오른 116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65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116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역의 환율이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조선주가 연일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KB금융제치고 시총 7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재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0.4% 오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1%, 한진중공업이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조선주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환율이 7월 1에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원화 강세 수혜주로 철강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부제철이 2% 이상 급등하고 있고 세아제강이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를 썼던 현대제철은 2%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오늘 중동발 모래바람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건설 공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금호산업도 3% 이상 약세를 보여주면서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4대강 사업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이 14.8%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이화공영이 10%, 특수건설이 9% 이상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D램 가격 하락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분석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 오르면서 22,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꾸준히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3분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연일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고수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양 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7포인트 내린 1781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0.4포인트 내린 479포인트, 480선도 내준 상황입니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수혜주들이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맥주, 그리고 빙과류, 닭고기 등 여름 관련 수혜주들이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들의 기관의 매수가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장중에는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약세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건설주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역시 코스피 1800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주가를 크게 떨어뜨렸던 투신권에서 오늘도 역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관을 비롯해서 외국인 역시 매도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흐름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예, 1800 도전이 좀 쉽지만은 않은데요. 투신권에서 대규모 매도로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환매 물량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1800에서 1900 사이의 그 환매 물량은 12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소화될 때까지는 한참 동안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물론 하락 조정이라기보다는 올라가려는 흐름을 계속 눌러대는 이런 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저가에서는 눌림목 저가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로 나서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좀 많이 그 매수를 해주고 주가가 좀 올랐다는 것이 숨고르기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IT 장비주라든가 또는 그 후황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가 또는 소재 관련주들이 또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그동안 먼저 선도주로서 올랐던 이런 업종들보다는 후광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증권, 보험, 금융 쪽은 주도 세력들이 선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향후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한 달간 이제 수익률을 좀 살펴보니까요. 개인들이 10%가 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4%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던데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일단 일시적인 조정일 뿐 추세적인 매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예, 아무래도 전일 미국의 그 경기 회복 그 시그널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좀 안도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그 시장을 주도했던 IT주들, 많이 오른 IT주들은 좀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그 후광 효과를 볼 거로 예상되는 IT 장비 관련주들은 향후 실적 발표 시에 시세가 기대된다. 주로 이러한 회사들은 코스닥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닥이 많이 눌렸는데 좀 키 맞추기를 하러 가는 상승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기관들의 그 매도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고 저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권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개인만이 주식을 사 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지금 잘 사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리고 특히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현대 하이스코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아주 강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그동안 시세 분출이 없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좀 하나라든가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이러한 종목들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그런 후발주자들이 이제부터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이런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백명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우리 산업을 들고 나오셨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 현대차에서 8월 15일에 i10이라는 그 전기차를 발표를 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또 글로벌 차 업체들도 올해 연말경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산업은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라는 전기차 업체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또한 현대 기아차와도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향후 이 부분에서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박스권을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짜보겠습니다. 그 시청자님들이 그 주식을 하실 때 21선을 5선이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 이런 시점은 꼭 놓치지 말고 한번 가담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상승 초기 국면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한 달 정도는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산업 전기차 부분에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구간 마이너스 한 1% 주고 있는데요. 3,265원, 보합권에서 또는 마이너스 2, 3%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사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눌러준다면 3,150원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눌러주는 구간을 저점 매수 찬스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회사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전기차 부품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게 장기적으로 6,000원 이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지지 라인을 좀 널찍하게 혹시라도 골드크로스 발생해서 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800원 정도까지 널찍하게 보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3,140원 정도에서 21선 부근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산업, 제2의 부산 산업이 될 수 있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가를 거의 2배 정도 주셨습니다. 현재 3,265원으로 어제보다 1% 정도 밀려있는 상태고요. 목표가는 7,450원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백명선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조언입니다. 거래를 위한 거래를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신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사실 거래를 위한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내려가면 팔게 되고 하는데요. 그만큼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분들이죠. 그리고 이익을 보는 것은 증권사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자기가 평생에 20종목 정도만 매매하겠다는 생각으로 20번 정도만 사겠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고르고 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종목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고 적절한 매수 타임을 잘 노려서 들어간다면은 굳이 잦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매매를 하면 수익을 크게 줄 거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안방에다가 슬로트 머신을 모셔놓고 땡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내 투자 자금이 잦은 매매를 하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서 좋은 종목을 좋은 시기에 매수해서 가져가는 이런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런 잦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 성과가 별로 제가 볼 때는 썩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식은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확신을 갖지 않고는 견뎌내기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거래를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차트만 보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정말 기업을 보고 하는 거래를 하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오늘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내렸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1.3% 정도 올라온 9,614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와 민간 부문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도요타의 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된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0.1% 하락한 2633선입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홍콩 증시는 혼조세인데요. 홍콩 H지수가 약세, 반면에 항생지수는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대만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조금 둔화된 가운데 어제는 수출주가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고루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 엔화 강세 기조를 해서 일본주들이 대부분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재무상이 엔화 강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다시 내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에서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엔화가 약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1.26% 상승한 9,609.3포인트의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전일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던 만큼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올라올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상승세가 큰 폭이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요타의 얘가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1분기가 판매 호조로 인해서 2,117억 엔의 상승하는 2,117억 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949억 엔의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7년 만에 장기 금리가 1%대가 붕괴되는 모습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 종가 대비 0.04포인트 낮은 0.995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장기금리가 1%대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즉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지속적인 확장 금융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중에서 돈을 많이 풀었었지만 금융기관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국채로 몰리는 것들이 이러한 장기금리의 인하로 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안전자산이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으로서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9,6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일본 증시 봤고요. 이번에는 중하권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폭 밀리고 있죠. 중국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장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장막판 산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6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후장 들어 이러한 낙폭을 줄여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가전제품 하향 제도를 통해서 판매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판매량이 670만 대 그리고 판매 대금이 160억 위안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각 동기 대비 58%와 8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가전 하향 제도가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각각 3.3%, 5%를 전망한다라는 UBS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7월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았을 경우에 중국의 7월에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종자산에 대한 투자와 공업생산 증가율이 더욱 둔화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재차 3%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이러한 부분을 주도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것들로 인한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은 중국 본토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26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오후장 들어 낙폭을 줄일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을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매수하고 계신 그 종목의 이름,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이녹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소형주죠. 이녹스 IT 관련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14,75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667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늘장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네, 뭐 소형주라 그럴까요? 예, 이녹스는 뭐 대표적인 성장주의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IT 부품주로서 특히 그 FP10이라는 그런 연성 회로 기판의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라든가 최근에는 LED 방열 기판용 CCL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산 준비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올해 그 성장률 2.5배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해마다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지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주가는 좀 그 고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너무 높게 매수를 하셔서 그동안에 이런 그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일단 반영이 된 상태에서 높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조정기에 들어오면서 힘들어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서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기업의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지 않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그 이녹스는 16,9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요. 이 당시에 그 일부 유상증자를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가가 좀 단기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2달 정도 현재 조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000억 원 이상 매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게 고평가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수준은 뭐 적정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1,000원 부근에서 최근에 1,700원 정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세가 나오는 그러한 국면인데요. 조만간 그 5일선의 20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는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간 정도인 1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기대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물량을 좀 부담이 가시면 줄이시고 장기적인 보유 전략을 짜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내년 정도에는 2만 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꼭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IT 부품 고성장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15,000원 부근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사셔서 지금 손실폭이 크시고요. 걱정이 또한 많으실 것 같았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면 또 2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손절할 필요는 없겠다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JVM 보겠습니다. 23,000원에 사신 분이 계시고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규민아부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차트가 계속 흘러내리기만 한다고 걱정하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거래량이 거의 없네요. 예, 뭐 JVM은 그 병원 및 약국용 그 뭐 정제나 조제를 하는 이런 장치를 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저도 좀 이 종목을 받고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키코 문제가 그 동안에 좀 문제가 됐었고요. 2008년도에 788억이라는 적자를 냈었는데.
있었는데요. 키코 손실을 대부분 반영했고 지난해는 300억 이상 흑자가 나는데 이거 실질적인 흑자가 아니고 키코 손실을 반영한 것이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익으로 잡힌 부분이고요. 올해도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순이익이 대폭 크게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하실 부분은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돈을 못 벌어들인다는 얘기니까요.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이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아쉽지만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보유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상승하다가 조정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할 어떤 희망이라도 있지만 저점을 계속 깨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경우는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정말 최고 저점에서 내가 팔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현재 구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유를 아셨으니까요. 이제는 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굳이 좀 반등 나올 때 보겠다 하시면 최근의 저점인 19,950원 이 가격을 깬다면 바로 던지자 이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직전의 저점 라인의 지지 라인 22,6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요. 반등 목표 최대치는 22,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그 반등 구간에서 손실을 좀 축소해 보시는 전략을 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전에 살펴봤던 이녹스 역시도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다른 진단이세요. JVM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가 좀 매출은 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회사의 희망이 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의 그 희석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러한 점에서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녹스는 계속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도 급증하는 이런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JVM 좋은 가격대에서 잘 손절 처리하시고 더 수익 낼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운용사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자문형 랩, 2번 랩 어카운트입니다. 자, 이것은 운용사 측에 큰 폭의 자율권이 부여된 일종의 사모펀드인데요. 금융자산관리사는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하고 실제로 주문은 고객이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용사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샵 5588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린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모린스를 1371님께서 사셨고요. 8,2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두세 달 안에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기간을 정해주셨네요. 예, 뭐 모린스 뭐 기간을 말씀하자면 저도 좀 잘 모르겠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린스는 그 터치패널 공급 업체고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회사고 최근에 2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서 터치패널 생산량을 200만 장에서 월 1,000만 장으로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그 성장하는 회사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는 점이죠. 여기서 그 항상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대주주 지분이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깨져서 저점을 깨는 종목은 언제 올라갈지는 예측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그 대주주의 지분이 좀 어느 정도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회사의 주가도 탄탄하게 받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뚜렷한 주인이 없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싸다고 너무 안심하고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모린스는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터치 패널 쪽에 경쟁이 격화되면서 매출액에 대한 그런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보시면 직전 저점으로 작용하던 8,900원, 9,000원 부근을 7월에 깨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6,800원 정도를 지지하면서
나오면서 5일선 회복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 8,000원까지의 반등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1선은 하락 시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매도 전략을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되려면 21선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돼야 되니까요. 아마 2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간을 좀 서너 달 넉넉하게 잡으신다면 충분히 뭐 9,000원 이상에서도 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는 첫 국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달 안에 한 8,000원 정도 또는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 9,000원 정도의 반등 목표를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린스 봤고요. 자, 이번 종목은 서원인텍입니다. 075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6,2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을 100%나 갖고 계세요. 앞으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이번에 한 바구니에 담으셨어요. 예, 한 바구니에 담고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서원인텍은 그 휴대폰 키패드라든가 또는 와이브로 단말기, 모뎀 쪽을 주로 생산하면서 고성장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그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역시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 크게 따라오지 못하면서 현재 주가 수준은 그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셨다면은 그냥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현재 주가 수준도 저점을 확인하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6,000원대 매수하시면 다소 높게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연초에 급등하는 구간에서 6,500원까지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900원 정도, 최근에 지지라인을 구축한 자리, 다중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800원, 3,900원 정도를 강력한 지지로 보시고 이 구간이 지지된다면 보유로 쭉 가보시는 전략인데요. 다만 201선을 제가 깼을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1선이 현재 5,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201선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하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단기 반등 목표치는 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바닥을 잡으면서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다음번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0% 비중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요. 차례차례 나눠서 또 몇 가지 종목 함께 사보시면 손실 났을 때 대응하기도 더 쉬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야인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MDS테크가 또 한 번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담 요청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9,440원에 2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역시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MDS테크가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그 약어입니다. 그 모바일 디벨롭먼트 그 솔루션이라는 그런 약어인데요. 주로 그 핸드폰이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분야 뭐 국방 분야라든가 또는 T-50이라는 고등훈련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관여가 되면서 국방 분야에도 관여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기술력이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인 그 매출 규모가 미미하다 보니까 주가의 큰 폭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차 길게 보신다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 만큼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고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이런 회사들은 성장하게 되면 그 크기가 그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요. 그 성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지만 주가 수준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이런 저점 라인
6,950원의 저점을 확인한 자리를 깨지 않고 직전 저점을 확인하면서 한 7,200~300원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쌍바닥 형태가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두 달 아마 보유를 하시면 9,500원, 10,000원 정도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눌러서 직전 저점인 7,000원 부근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7,200~300원에서는 추가 매수로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백명수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우리산업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0.3%, 좀 전에는 한 1% 이상 내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0.3% 내린 3,2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하셨던 가격 3,265원 좀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목표가를 7,450원 제시하셨습니다. 손절가는 3,000원 말씀하셨으니까요. 따라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규철 백명순천님과 함께한 일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